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칩 세계의 아이러니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쫓아가지만 내심으로는 그 누군가를 쳐내고 싶은 게 지금의 칩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그 누군가는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지금은 AI 프로세서로서 엔비디아 GPU만한 게 없어서 빅테크 스타트업 할 것 없이 개당 4, 5천만 원을 하는 호퍼와 같은 GPU를 하나라도 더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혈안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전통의 GPU 업체나 이런 GPU를 써야만 하는 빅테크 스타트업은 또 죄다 엔비디아 독립선언을 위해서 자체적인 칩 설계에 몰두하는 꿍꿍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다 이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더는 꿍꿍이도 아닙니다. 일종의 이중행각이 당연한 게 요즘 칩 시장입니다. 이건 그 엔비디아 GPU 수요 업체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요. 메모리 업체인 삼성만 해도 엔비디아의 HBM3E 12단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컬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이 하반기 엔비디아향 양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한편으로 삼성은 엔비디아 GPU가 지나치게 비싸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네이버와 함께 마칩을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 마칩을 통해서 삼성의 프로세서 개발자로서의 역량이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AI 업계의 핫스타이자 그런 만큼 공적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 엔비디아를 향한 반대쪽 움직임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미국,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엔비디아의 독과점을 문제 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엘 B200을 자신의 서버에 설치하는 방법을 놓고 엔비디아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고객으로 하여금 GPU를 포함한 대규모 슈퍼 컴퓨팅 시스템 전체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했고 엔비디아가 이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GPU, 가령 AMD 등의 GPU도 자신의 시스템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섰다는 소식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AMD는 엔비디아의 이런 영업 전략을 디스하고 있습니다. AMD는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고객들이 하나의 협력 업체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자 또 약한 고리이기도 한 이 부분을 적극 공략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역으로 보면 그만큼 엔비디아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왜 다들 엔비디아를 공격하지만 왜 그래도 엔비디아에 집착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의존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 이런 게 잘 드러나는데요. 머스크가 또 한 번 엔비디아의 GPU 대형 구매 소식을 각종 외신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머스크가 AI 챗봇을 훈련시킬 엔비디아 H100, 호퍼100의 칩 개수를 공개했는데요. 최근 AI 챗봇인 그록3 출시를 앞두고 이를 홍보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록3가 10만 개의 엔비디아 H100 GPU를 탑재한다고 또 한 번 광고한 것입니다. H100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칩당 개당 가격이 3만에서 4만 달러 내외입니다. 우리 하나로 4, 5천만 원 한다는 것이죠. 그록3 학습을 위해서 약 4, 5조 원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세대 AI 챗봇인 그록3는 연말에 출시되는 챗봇입니다. 특히 머스크는 올 하반기 나오는 엔비디아 차세대 GPU인 블랙엘 GPU B200 GPU 30만 개를 내년 여름까지 구매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는데요. 블랙엘을 통해서 그록의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걸 구체한 것이죠. 이런 결정에는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GPU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해야 챗봇의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머스크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B200 하나의 칩 가격을 5천만 원으로 잡으면 30만 개면 하나로 15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록 혼자서 15조 어치의 GPU를 구매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위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머스크는 이런 막대한 GPU 구매 의사를 드러내면서 엔비디아의 B200이 호퍼100, H100에 비해서 4배의 훈련 성능과 30배의 추론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은 것은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의 그 암페어 100, A100 GPU만 해도 최대 소비 전력이 400W, H100은 700W에 달합니다. 차세대 GPU 블랙엘
100 같은 경우도 B100도 1000W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형 에어컨 수준의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B200도 최소한 1000W 수준은 넘어설 것입니다. 엔비디아 GPU의 지나치게 비싼 가격, 그리고 이 막대한 전력 소모 때문에 칩 업계에서 많은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 머스크처럼 일단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죠. 비싼 가격, 지나친 전력 소모를 깔고 엔비디아 GPU를 입도선매하는 흐름도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머스크 이런 발언은, 이런 시도는 왜 삼성이 엔비디아 GPU에 그토록 HBM을 납품하는 것을 원해야 하는지, 꼭 해내야만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머스크가 30만 개 구매 의사를 밝힌 B200 같은 GPU에는 HBM3E가 8개 탑재됩니다. 단순 계산해도 240만 개의 HBM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대규모 구매가 머스크의 그록 하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반드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메타도 올해 말까지 호퍼를 35만 개 구매하겠다는 밝힌 적이 있습니다. AI용 칩의 경우는 메모리가 많을수록 1차 프로세서가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서 성능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AMD의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HBM을 납품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루트를 확보하게 된다면, HBM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하반기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엔비디아로 HBM을 납품함에 따라서 HBM4에서부터 달라지는 베이스 다이 역할과 관련해서도 TSMC와 협력하는 길도 삼성이 조만간 틀 것으로 봅니다. 칩 세상의 아이러니인데요. 삼성과 TSMC가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되는 것 자체가 매우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지만, HBM4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 삼성은 탈 엔비디아를 위한 움직임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데요. 마칩 개발 등을 통해서 GPU와 HBM 조합을 대체할 다른 조합, 마칩 같은 경우는 NPU와 LPDDR에 가까운 곳이죠. 다른 칩 간 조합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뒤져있는 HBM 경쟁에서도 분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HBM3E에서 소모 전력을 크게 줄인 메모리 개발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반짝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도 엔비디아가 AI 칩 패키징 설비 부족에 대비해서 삼성이 대표 주자로 있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는 사각형 기판 위에 칩을 안치는 기술이죠. 그러다 보니 둥근 웨이퍼에서 칩을 패키징할 때보다 생산성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HBM 공급과 함께 일단은 HBM과 엔비디아 GPU를 함께 패키징하는 후공정만을 다루는 것이죠. 이런 턴키 수주도 노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머스크 발언을 통해서 엔비디아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